자, 오늘은 시청자 상담이 준비돼 있어요. 지금 리얼 포테이토 스틱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상담을 주셨는데요. 그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상담자분한테는 꼭 들어와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상담 요청 거절을 했어요. 상담해 드리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상담 요청을 거절하셨는데 저한테 억지로 상담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상담비 이제 돈부터 입금하시고 요거 입금 확인되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서 제가 왜 상담을 거절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 내용 중에 혹시 드렸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편집해서 가리면 되거든요. 이 신청자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35세시고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캐나다 와서 이제 자리 잡고 하실 예정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경력은 사무직인데 여기 캐나다에서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대요. 아마 살릴 가능성이 좀 낮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분은 30살이시고 헤어 디자이너시고 영어 같은 경우는 두 분 모두 조금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현재 자금으로는 근데 유동 자금이 한 5천 정도 되시고 묶여 있는 돈이 한 5억 정도 되신다고 하시네요. 그 특이 사항으로는 안과 진료가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자주 가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나이가 되셔가지고 나이가 바뀌었으니까 부부 모두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받으셨고 7월 달에 입국 예정이라고 하세요. 그 계획은 캘거리를 거주 희망하시고 근데 영주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제 조금 돌다가 영주권 따고 나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신청자분 같은 경우는 시기공을 준비 중이시고 또 3월 달부터 이제 다닐 거라고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왜 이거를 상담을 거절했을까요? 이거 혹시 맞추실 수 있겠어요? 제가 왜 상담을 거절드렸을까요? 제가 왜 거절했는지 맞히시는 분께는 고정의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영어, 나이 다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제가 상담해 드린 내용하고 조금 달랐어요. 제가 왜 상담을 안 드리냐면 제가 상담을 거절한 이유는 이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미 오시기로 이미 다 계획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은. 10월 달에 입국을 하신다고 하셨고 워킹 홀리데이로 이미 계획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이 뭐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려는 분한테는 사실 제가 열심히 준비하셔 가지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 캐나다에 지금 오시려는 분이나 혹은 들어와 계시는 분들한테 뭐 "아 캐나다 안 좋으니까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워킹 홀리데이나 뭐 어떻게 해서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다 하셨는데 제가 보통 상담을 드리는 분들은 이제 뭐가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 뭐 캐나다를 어떤지 구체적으로 이 계획은 잡아 가시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실천까지는 안 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청자분들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누구 인생에 그렇게까지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유튜브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또 여기 와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요새나 조금 낫지. 그럴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기 캐나다가 어때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만 드리는 입장이지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것들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어차피 오시면 잘 되시면은 예 좀 욕 좀 할게요. "붕어빵 저놈이 나중에 그때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했네. 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잘 되면 욕을 또 하죠. 근데 뭔가 진짜 오셔 가지고 뭐가 잘 안 됐어요,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 '아 그때 쟤한테 뭐 이상한 상담 받아 가지고 자꾸 그게 머릿속을 스치네. 야 저 새끼 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제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신청자분한테 직접적으로 이 상담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 사연을 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나쁜 이미지로 남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인생 끼어들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아마 7월 달이시니까 이미 비행기 표도 다 끊어 놓으셨겠죠. 제가 딱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로 뒤에 나오는 얘기들
듣고 싶으신지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고, 만약에 진짜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준비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웬만하면은 안 드리고 싶고, 이것도 방송으로 그러면 안 내보내겠죠. 좀 그러고 싶어요. 이미 다 오시기로 하신 분들은 굳이 또 제 거를 들으셔야 될까? 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한번 얘기를 주시면은 진짜로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분께서 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때는 영주권은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영주권은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하던가 뭐 PMP를 하던가 어느 지역에 갔든가 이거는 진짜 본인의 영역이에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드릴 수 있겠지만 저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길이 너무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탈락인 점은 이제 캘거리나 지금 할리팩스 이런 데를 고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운 상태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병원 관리를 있는데 지금 캐나다를 온다는 거는 지금 신청자분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캘거리를 가시면 안과 같은 경우 지금 오셔가지고 안과를 가려 그러면 6개월은 걸릴 거예요. 못해도 제가 이 영상에서 남겼을 거예요. 만약에 할리팩스로 가신다 1년은 잡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오신 거 가지고 병원을 안 가시고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주셨으니까 좀 병원을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일단 저는 탈락인 거죠. 이거는 이제 본인만이 알겠죠. 근데 저 정도 대기 시간을 갖고 오는 게 맞냐? 이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 2-3년에 한 번씩 가는 수준이면은 미리미리 예약하셔서 뭐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보통 이전에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물론 40대 부부를 타겟으로 이제 그분이 40대 부부셨으니까 그거를 타겟으로 이제 방송 준비를 해 드렸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나왔던 내용들이 전부 다예요. 어린 자녀. 이제 신청자분의 나이랑은 별로 상관없어요. 어린 자녀와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서 드릴 말씀을 제가 한 90% 이상을 다 드렸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웬만한 거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저 방송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건 저기에 다 들어 있거든요, 핵심적인 건.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저런 것들 이제 이미 다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다른 내용을 좀 드려야겠다 하고 좀 준비를 해 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이민 초기에 저희 와이프가 보통 했죠. 저는 카페 활동들 안 하니까. 이제 카페들에 돌아다니면 제일 유명한 이제 카페들 명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뭐 어느 카페나 가도 다 있어요. 막 카페 요새 정말 살기 힘드네요 하면은 뭐 누군가 여기 댓글에 남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를 살아야 하는 이유. 이걸 항상 누군가 언급을 하죠.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민 초기에는 저런 마인드가 없으면 솔직히 이민하기 힘들죠. 왜냐면 일단은 한국을 이렇게 고국을 떠났으니까 힘든 건 맞죠. 근데 자리를 잡고 생각을 다시 돌이켜서 저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게 뭐냐면 캐나다는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캐나다 구대기예요, 구대기. 여기는 지금 이민자를 돈 뜯어서 난민을 돕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 이민자 돈은 뽑아 먹을 수 있죠.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다 뭔가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을 하게 시키려고 그렇게 오는 거니까. 근데 돈을 뜯었으면 나라 발전을 시켜야죠. 왜 자꾸 나라가 후퇴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캐나다 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런 말들을 들었을 때는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를 오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좀 찾아주세요.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오늘 첫 번째 조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를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오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 조언입니다. 왜 저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워킹 홀리데이로 자꾸 먼저 와 보라고 할까요? 워킹 홀리데이는 영주권 이걸 받으려고 와서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영주권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워킹 홀리데이는 이제 사실 보통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학교를 가거나 뭐 LMIA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을 쉽게 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 구대긴 거를 빨리 느끼시고 빨리 이제 빨리 뜨라는 얘기예요. 빨리 뜨라는 얘기. 여기 솔직히 와 가지고 자리 잡으시는 분들 거의 한 10%도 안 될걸요.
한 20% 많이 잡아야 뭐 20% 되면 진짜 많을 수 있겠네. 워킹 홀리데이 오는 사람들 워낙 많으니까. 아무튼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오라는 거는 이제 신청자분 같은 분들이 와서 여기 진짜 느껴보고 얼마나 진짜 별론지 이거 느껴보고 빨리빨리 돌아가라는 의미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옛날에 진짜 10년 전에 캐나다는 어느 정도 발전을 할 때라고요. 근데 현재 캐나다는 아예 비교 불가 수준이에요. 이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혹시 저는 슈카월드 많이 보거든요. 슈카월드 형 이제 국제 방송을 많이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일본은 뭐 꼭 슈카월드 형 얘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성장기가 전혀 없었다. 근데 저렇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거를 언제쯤 눈치챘을까요?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죠. 제가 아마 피부로 느꼈다면 이제 한 여기 95년 정도 됐을 테니까 한 이 정도쯤에 이제 잃어버린 한 10년 이 얘기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쯤에서는 눈치채기 힘들잖아요. 중간에서 한 4, 5년 정도 잠깐 천천히 갈 수는 있죠. 근데 한 10년, 15년 정도 요쯤 되니까 이제 잃어버린 뭐가 나오면서 엄청 이제 일본이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저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캐나다가 딱 저 상태예요. 캐나다가 지금 2010년도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오신 분들까지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어요. 왜? 나라가 계속 발전하니까. 근데 4, 5년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쯤 왔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여길 보면 이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캐나다에 좀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캐나다의 지금 두 가지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일본처럼 잃어버린 뭐 30년이든 50년이든 그게 이제 시작이고요. 거기다가 캐나다는 더 최악인 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게 이거 아마 저는 나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만약에 2번 선택지가 되지 않는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뭐 아시겠죠? 제가 유튜버니까 그냥 하나 퍼왔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GDP가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잖아요. 캐나다는 복지 국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같이 고물가를 한번 더 때려 맞았죠? 이거는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맞아요. 왜냐면 들어가는 돈이 복지에 들어간다는 공공 분야로 들어가잖아요. 공공 분야로 들어갔다가 이게 또 여러분들 세금으로 들어갔다가 물가는 또 오르고 공공 분야로 들어가고 이게 순환이 계속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GDP 성장을 하지 못하면 이 복지라는 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캐나다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만약에 지금 GDP 성장이 없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반드시 빠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혀 이제 GDP 성장이 없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 상태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GDP가 올라간다? 집값 상승이에요. 집값 상승. 여기는 집값 상승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저런 경제 상황들을 말씀드리냐면 막 인터넷 보면 그런 말들 많아요. 인터넷 보니까 막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은 것 같던데요. 많죠, 많죠. 그거는 근데 동남아 가도 많아요. 동남아 가도 많고 여기 인도 가도 많고 뭐 중국 가도 많잖아요. 중국 부자들이 한국 인구보다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전반적인 이 캐나다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조금은 인식을 하신 상태에서 오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적인 조금 분야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제 이민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게 제일 커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0대 그 부부 영상처럼 자녀 여부가 이제 신청자분께 이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 커요. 만약에 제가 이메일을 주고받았을 때 자녀 계획이 없으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그냥 와 보시고 뭐 자녀 계획 없으신데 살아보다가 뭐 두 분이서 돈 버시는데 못 살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동남아 가서 살고 뭐 어디 가서 살고 두 분이서 자기 것만 자기가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자녀 계획이 있다? 이게 문제죠. 언제 자녀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저기부터 이제 가장 큰 난관이 시작되죠. 신청자분 같은 경우랑 아내분 같은 경우 직업을 좀 비교를 해보면 아마 신청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드머니를 좀 갖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통 여기 캐나다에서 혼자서 연봉 이제 10만 불이 넘지 않으면 보통 1억이라고 하죠. 10만 불. 그러면 일단 맞벌이가 보통 필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제가 치기공사를 준비하신다니까 알버타 쪽 치기공사를 조금 봤더니 한 25불, 뭐 30불 요 정도 내외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작하신다 그러면 한 25불 정도로 왔다 갔다로 시작하시겠죠.
그치만 이제 30불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연봉이 한 62,000불 되거든요. 뭐 오버타임 같은 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실수령에 한 1 년에 한 40,000불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는 헤어 디자이너잖아요. 요 부분 이제 최저 시급을 이제 주마다 좀 다르겠지만 거기다 팁을 받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내분이 보통 버시는 게 신청자분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예 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성이 많이 갈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신청자분이 뭔가 영어를 쓰면서 직업을 얻으려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이제 아내분 직업의 페이를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에서 굉장히 이제 팁이 있는 직업들을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남자분들이 보통 직업을 하면 아내분들이 이제 서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죠. 팁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맞벌이가 될까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미용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열지 않잖아요. 한 점심때쯤 10시 11 시쯤 열어서 미용실마다 다르겠지만 7, 8 시쯤 퇴근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픽업을 못 하세요. 그러면 맞벌이를 하시려면 신청자분이 이제 퇴근을 아무리 늦어도 5 시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초등학교 가면 또 갈려요. 근데 나이대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좀 유연한 직업을 가져야 돼요. 거기다가 또 학교 같은 경우는 뭐 PA 데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쉬고 3월 방학도 있고 여름 방학도 있고 겨울 방학도 있어요. 이거를 거의 이제 신청자분께서 돌보셔야 된다고 해요. 신청자분께서 이걸 돌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분은 실제적으로 뭐 일하시는 만큼만 받으실 수밖에 없으니까. 안 그러면은 뭐 아내분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생각하면 이제 결국 돈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버는 게 더 많은데 내가 뭘 해 봤더니 내가 버는 게 좀 적네. 그러면은 우리 가족은 이제 와이프 쪽으로 쪼끔 더 중점적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와이프가 일하면 자녀는 언제 갖죠?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자녀가 어리면은 이제 와이프 이제 어쨌든 간에 자녀를 가져야 되는데 와이프가 주수입원인 상태에서 자녀를 어떻게 가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마 이게 오셔서 만약에 진짜 캐나다에 자리 잡으셔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봤을 땐 90% 이상은 이 계획으로 갈 거예요. 잘 풀리는 케이스. 영주권을 어딘가에서 취득을 하신 다음에 아마 진짜 높은 확률로 '아 우리 시드머니를 가지고 헤어샵을 오픈해야겠네.'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냥 월급쟁이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신청자분은 직업을 못 갖게 되죠. 왜냐면 일단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전적으로 이 신청자분이 다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를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또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안 해 봤지만 사업 초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영주권 받고 뭐 또 사업하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려 그러면 한 5 년인데 거기다가 사업 초기에 언제쯤이면 이제 자리가 잘 잡힐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자녀를 잘 이제 자녀 계획을 해서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 거기다가 저는 헤어 디자이너 쪽은 잘 모르니까 임신 중에 약품 사용하면 아무래도 안 좋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이걸 또 디자이너분들끼리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부분은 더 이제 와이프분이 더 잘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잘 풀리는 케이스로 갈 때는 아내분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또 그거 나름대로 자녀 계획을 갖기에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정도 자리 잡는다고 하면 사업하시고 하면 한 10년 정도로 밀리겠죠. 아무래도 사업 투자한 것들 이제 회수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생각하시는 게 지금 자녀를 언제쯤 갖겠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하신 것보다는 많이 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늘 꾸준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한국에서 너무 많은 카페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경력 필요 없어요. 그냥 컬리지 왔다가 다시 하면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지금 물가에서 그게 안 돼요. 새로 시작하는 거는 캐나다에 와서 지금 거의 시궁창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 컬리지 나와 가지고 컬리지 나와서 실패하고 만약에 컬리지 나와 가지고 지금 컬리지 잡하고 있으면 신청자분한테 이런 거 상담 못 해요. 지금 저는 이거 맥주값이나 벌라고 뭐 1-2불 벌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거 못 해요. 돈 벌어야지 나가서. 진짜로 경력직 아니시면 진짜 힘들고
그런 것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진짜 오신다 그러면 잘 풀리시기를 제가 바라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